네, 이강복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R&D 과제에 선정이 되었는데 책임연구원이 자기 가족을 연구자로 뽑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지금 가족 특수 관계자 관련해서는 2020년서부터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행기관의 기관장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사례마다 좀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한번 보시면 가족을 국가 R&D 연구원으로 등록한 경우가 96건에 달합니다.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 등 책임 연구자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국가 R&D 연구비가 25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가족이 배우자인 경우가 87건, 그리고 자녀인 경우도 5건이나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표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특정 연구 과제들에서 독특한 패턴들이 발생이 됩니다. 한 교수가 선정된 국가 R&D 연구 과제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해당 교수는 2019년부터 24년까지 4개의 국가 R&D 연구 과제를 책임 연구자로 수행을 하는데 이 중 3개를 본인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두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또한 아이의 배우자랑만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우도 발견됩니다. 2019년도부터 배우자가 수행한 국가 R&D 과제는 그 해당 교수가 PI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제를 선정받은 연구 책임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연구원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그 배우자는 해당 연구 책임자 외에 다른 국가 R&D 과제는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게다가 이사장님, 자신의 자녀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해당 사례들이 5건이나 발견이 되었는데 아직 학사인 자녀까지 연구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사장님, 국가 R&D 과제 연구를 수행했다는 그 한 줄 스펙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연구 현장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 연구 논문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2007년 이후에 10년간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본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스펙 품앗이, 가족 찬스, 큰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R&D 연구 과제에서마저 가족 찬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기초 연구 과제 말고 아예 이런 가족 신고 규정 자체가 없는데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 책임자의 이해관계자가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개인 기초 연구 과제마저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프리패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20년 가족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79건의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단 한 건도 반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꼼꼼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제도 자체 혹시 구멍이 뚫린 건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수행 기관의 기관장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한데 거기서 가능하면 다 걸러지지 것이다. 않았을까 하는 게 추측인데 제가 걸러졌을 확실히 것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노벨상을 꿈꾸는 청년 연구자들이 만약에 가족 찬스를 보고 스펙을 쌓는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규정을 좀 만들고 가족을 연구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광준 본부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송구스럽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가족이 연구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넘겨야 될 사안일지 모르겠는데 과기부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타 부서의 R&D 과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책임을 좀 총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R&D 총괄하는 과기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들의 연구 참여를 투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김성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점 업무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인재 지원,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되고 시행되어 온 청년과학기술인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예. 네네.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게 최대 연 5.05% 금리로 우대 혜택 주는 적금 상품이에요. 출시 때 과기계 청년들한테 매우 반응이 좋아서 거의 매년 가입자가 1만 명 상회할 정도로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도약 계좌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매년 자동 연장해오던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로 운영했던 한시적 사업이라서 엔데믹이라서 종료했다. 이게 청년 과기인들을 우롱하는 꼴이 아닙니까? 이사장님, 당시 과기부와 공제회가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청년과학자 연구 환경 개선이 목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년 4월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중단보다는 종료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간에 당시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마치 팬데믹 상황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학자 연구 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전 정부 지우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과기계와 청년을 위한다면 더 지속해야 될 제도였는데 윤석열 정부의 청년 교육 계좌가 있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이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슷하게 현재 군인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도 청년 도약 계좌와 중복 가입해서 양쪽 다 혜택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청년 과기인 적금을 들었다가도 생활자금과 대출 상환을 이유로 해지한 청년이 모두 5,800명입니다. 돈 한번 모아보려고 생계 때문에 적금까지 깨야 했던 게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2030들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안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제회에서 과기계 청년 지원 방안을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의원님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요. 공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좀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역할을 좀 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